저기 안녕하세요. 부녀회장인데요. 부녀회에서 전해드릴 말이 좀 있어서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문이 열려 있지? 그렇지? 이상하지? 아무래도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보세! 어머, 정신 드세요? 혜인아, 빨리 119에 전화해. 네. 희수양, 정신 들어요? 여기는... 여긴 병원이에요. 희수양이 집에 쓰러져 있어서 119를 불렀어요. 왜 쓰러졌는지 기억나요? 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문턱에 걸리면서 넘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절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유, 그래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지.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 혜인아. 언니, 이제 몸은 괜찮아요? 덕분에 이제 괜찮아. 어서 들어와.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잠시 화장실에. 두 분 편하게 계세요. 엄마, 희수 언니. 어머, 희수양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신세를 지내요. 근데 언니,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는 못 가? 화장실 문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어머, 언니, 진짜 불편하겠다. 그러고 보니 화장실뿐만 아니라 방문마다 문턱이 높은 거 하며 현관문, 방문 손잡이,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까지. 그러고 보니 주변 공간이나 환경이 온통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네. 장애인들은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 엄마, 희수 언니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 그러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 없을까? 그러면 말이야, 이건 어떠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머니? 혜인아. 저번에 희수양네 와보고 나서 희수양 안전도 걱정이 되고 불편해하는 부분도 계속 마음에 걸려서 우리가 희수양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희수양네 집수리를 했어요. 희수양이 휠체어 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문턱도 없애고 집안 곳곳에 핸드레일도 설치했어요. 언니, 놀라지 마. 짜잔! 와, 이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도 달고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았어. 화재를 대비해 집안 곳곳에 소화기도 비치했단다. 엄마와 아빠는 이제 우리 희수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저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위엔 햇볕으로부터, 추위엔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실내 공간. 그런데 이런 안락한 공간이 한순간에 붕괴된다면 어떨까요? 1995년 6월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갑자기 붕괴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큰 참사를 낳았는데요. 위험은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요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붕괴됐을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나기보단 조금씩 현상을 지속해가며 붕괴와 관련된 여러 징조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건물 바닥이나 벽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을 보일 때, 창문이 뒤틀리거나 문을 여닫기 힘들 때, 또 건물 바닥의 기둥 부위가 이유 없이 갑자기 솟구치거나 기둥 주변에 거미줄 모양의 균열이 생길 때 건축물 붕괴를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나 연기,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거나 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도 건물 내에 갑자기 찬바람이 들어올 때, 또는 폭발 소리와 같은 굉음이 들린다면 건축물 붕괴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반복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붕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상벨을 눌러 건축물이 붕괴됐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린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건물과 가까운 곳에서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합니다. 신고할 땐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고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먼저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노약자, 어린이 등을 먼저 탈출하도록 합니다. 이동할 때는 낙하물에 대비해 주위 사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서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사고에 빠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또 건물 내부 이동 중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붕괴에 대비합니다. 건물 내에서 임시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실과 같은 견디는 힘이 강한 곳에서 머무르고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문이 없는 벽 옆에 대피합니다. 또한 건물 내에 비치된 비상용 손전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고함을 지르거나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옷이나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아 건축물 붕괴로 인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하고 벽과 파이프를 지속적으로 두드려 현재 내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이 되므로 배터리 절약을 위해 규칙적으로 일정 기간만 켜놓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 아닐까요? 국민 취미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낚시. 하지만 낚시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고 위험도 늘고 있다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추락, 고립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낚시는 기상 조건에 민감하고 해양 사고 등 크고 작은 위험 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낚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부터 초기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배에 타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탑승 후 반드시 구명동이, 구명정 등 안전장치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구명동이 구명 부안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외에도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피 통로, 비상 탈출구, 소화기 등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둡니다. 구명동이 착용 방법은 구명동이를 펼친 다음 목에 걸어주고 끈을 등 뒤로 돌려줍니다. 등 뒤로 돌린 끈의 꼬리를 구명동이의 앞에 있는 끈고리에 끼워줍니다. 또한 미끄럼이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 신발과 기타 안전장비를 꼭 챙깁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기상 콜센터로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기상 악화가 우려될 시에는 과감히 철수합니다. 인천에 낚시하러 왔는데 기상 상태가 좀 어떤가요? 또한 단독 출조는 피하고 경험자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긴급 연락을 대비하여 반드시 통신 장비를 챙겨야 하는데요. 이때 휴대전화의 경우 충전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식 휴대용 라디오를 지참하여 지속해서 기상 상황을 파악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목적지와 일정을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미리 알립니다. 한편 갯바위나 썰물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하거나 고립될 경우 119로 신속히 신고하고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 후 낚시는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금주하며 출입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선 낚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방파제나 벼랑 끝 등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족할 위험이 큰 곳이니 아무리 물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라도 낚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 낚시 중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바다로 탈출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탈출할 때를 대비해 바다로 탈출하는 안전한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최후의 수단으로 바다로 입수할 경우 입수 전에는 반드시 보온복과 구명조끼를 입습니다. 먼저 한 손은 내 코와 입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손은 이 한 손을 바깥으로 감싸 안으면서 내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잡아줍니다. 이 상태가 됐으면 일단 입수할 준비는 된 상태입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변의 부유물들이 내가 들어갈 곳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또는 약간 아래를 보듯이 고개를 응시하시고 자, 한 발 앞으로 나가면서 뛰신 후에는 살짝 모아주셔야 됩니다. 또 입수 후에는 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생존을 위해 체온 유지 등이 중요한데요. 물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팔을 서로 끼고 다리를 올려 당기며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 열 손실을 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온 효과와 함께 생존 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팔로 옆 사람의 구명조끼를 껴안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해상 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물 위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생존 수영법 또한 함께 알아보시죠. 누워뜨기란 구명조끼가 없는 상태에서 해상 탈출을 할 때까지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수영법을 말하는데요. 우선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며 몸에 힘을 뺀 채로 귀가 수면에 잠기도록 눕습니다. 이때 양팔을 넓게 벌려주어야 물에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과자 봉지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몸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자리 잡은 낚시. 낚시 안전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친목 도모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흥시설. 그러나 유흥시설은 음주로 인한 이용객들의 사고 대처 능력 저하, 관리자들의 안전시설 관리 소홀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흥시설을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에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유흥시설은 내부 구조가 복잡한 룸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비상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흡연 후에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담배꽁초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위기 상황 시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삼가고, 이용 전 피난 안전 정보를 통해 안전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유흥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까운 안전시설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도록 노력하세요. 비상벨을 눌러 건물 전체의 위험 사실을 알리고 즉시 외부로 대피하고, 옷가지나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 후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나 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하세요. 유흥시설 내 위기상황 예방 및 대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화기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세요. 이용 전 피난 안전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담배꽁초는 안전한 곳에 버리세요. 과도한 음주는 삼가세요. 사고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위험 사실을 알린 후 즉시 대피하세요. 위기 상황 예방 수칙 실천으로 각종 유흥시설을 더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세요. 해양 영토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천혜의 해양국가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환경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닷속 환경은 점점 독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은 바로 독성 해파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독성 해파리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한 피해 예방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드러낸 독성 해파리의 종류만 총 7가지. 그중에서도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출현이 가장 많은데요.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바다가 따뜻해지는 6월부터 차가운 1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외형이 투명하고 흐물흐물해 비닐봉지로 착각하기 쉬운 독성 해파리도 있습니다. 작은 불에간 해파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 밖에 몸체가 연한 우윳빛을 띠는 유령 해파리, 입다리의 모양이 커튼처럼 주름져 있어 이름 붙여진 커튼 원형 해파리, 색이 투명해 눈에 잘 띄지 않는 상자 해파리, 관 해파리는 일반 해파리와 달리 실타래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야광 원형 해파리 또한 독성 해파리로 우아한 외형의 소가 손을 대선 안 됩니다. 이런 해파리들은 우리나라 해안가 전역에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시무시한 독성 해파리에게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기본. 나무젓가락이나 깨끗한 카드를 이용해 촉수를 제거합니다. 온찜질은 해파리 독성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국소 마취 효과로 상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냉찜질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며칠 동안 통증을 호소하거나 어지럼증, 발열, 구토, 설사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해파리에 쏘인 상처는 흉터로 오래 남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해독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파리에 쏘인 부위가 채찍으로 맞은 것 같은 상처가 남고 빨갛게 부풀어 올라 가려울 수 있는데요. 가렵더라도 긁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촉수 등의 오염물질은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0분 이상 씻어낸 뒤 독이 퍼지기 전에 제거합니다. 급하다고 수돗물을 이용하거나 알코올성 음료,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세척할 때 절대 사용해선 안 됩니다.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전신 통증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를 넘어 공포가 마저 주고 있는 독성 해파리.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그 중에서도 버스는 고속으로 이동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 이용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위기상황 예방 수칙.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안전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버스 안에서는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띠가 없을 경우 앞좌석의 손잡이를 잡으세요. 버스에 타면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의 위치와 비상망치 등 비상시 탈출을 위한 파괴기구를 확인하고 비상시 문을 열 수 있는 비상밸브의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도록 하세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리한 승하차를 하지 마세요. 버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상탈출 시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출입문의 비상밸브를 수동으로 돌려 문을 열고 탈출 후 119에 신고하세요. 출입문으로 탈출할 수 없는 경우 비상망치 등 파괴기구로 창문 모서리를 강하게 내리쳐 유리를 깬 후 탈출하도록 하세요. 버스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수칙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에는 안전 손잡이를 꼭 잡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평소 버스 내 비상밸브 장치와 비상망치,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세요. 무리한 승하차를 하지 마세요. 버스 위기상황 예방 수칙은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생명 수칙입니다. 대학 새내기 최군. 종강을 앞두고 밀린 과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과제 독촉 문자가 날아오고 최군은 20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어느새 점심때가 훌쩍 넘은 시간. 최군은 배가 고프지만 그렇다고 과제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묘안이 떠오른 남자. 과제를 하면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컵라면을 먹기로 하는데요. 물을 끓이기 위해 전기주전자의 코드를 꼽는 최군. 잠시 후 멀티코드에 과전류가 흘렀는지 불이 붙고 맙니다. 당황한 최군.
소화기를 찾아보지만 당최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평소 집안의 소화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017년 2월 4일부터는 모든 개인주택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젠 개인주택에도 소화기를 한 대씩 비치해야 된답니다. 이와 더불어 소화기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겠는데요. 먼저 소화기는 육안으로 살펴보고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손잡이 부분에 있는 압력 게이지는 녹색 부분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소화기 뒤쪽에 있는 안전핀이 제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흔들어 주어야 하고, 분말이 굳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화기 윗부분에 귀를 대고 뒤집어 보면 됩니다. 만약 분말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건 정상인 거죠. 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면 분말이 굳은 것이니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세요. 특별히 화재 가능성이 많은 주방에는 주방 전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소화기는 현관문 앞처럼 잘 보이는 데 두고 항상 그 위치를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화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포츠. 그러나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삶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 운동은 손목과 발목, 무릎, 골반, 허리, 몸통, 어깨, 목, 전신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각 부위마다 30초씩 총 10분에서 15분가량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 보호대 등 각 종목마다 필요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파악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규격장구를 골라 착용해야 합니다. 장애물, 차량 및 보행자, 유리창이 있는 주택가, 비탈 등은 피하고 반드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스포츠를 즐겨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뼈의 손상과 출혈, 근육 경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먼저 신고한 후에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위해 신발, 헬멧 등의 장구는 벗겨주세요. 골절 염좌 탈구 시에는 손상 후 24시간 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합니다.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고 15에서 20분가량 얼음찜질을 합니다. 단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손상 부위에 얼음의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이후 압박붕대를 이용해 압박하는데 통증이 없도록 주의하며 심장의 먼 곳에서부터 감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올립니다. 출혈 시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독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덮고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출혈이 멈추면 압박붕대로 감아주고 피가 나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를 눕혀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키며 안정시킵니다. 심호흡을 하며 해당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근육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반대편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경련 부위에 올려놓아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스포츠 손상은 무엇보다 사고 즉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 새로 생긴 실내 놀이터가 있대. 우와, 재밌겠다. 우와, 오, 새로 지은 곳이라 사람도 없고 좋아 보이네. 안구가, 주희야, 어디 있니? 엄마! 아유, 역시 실내 놀이터가 좋아. 엄마, 금방 시장 다녀올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우와, 큰일이다.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테키? 안고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 어서 가보자.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아이들이 위험해요. 어? 서두르세요. 안구가! 위험해. 그쪽 방전. 얘들아! 안구가 괜찮니? 하마터면 누나랑 부딪힐 뻔했어. 누나가 괜찮다고 했어. 난 괜찮은 줄 알았어. 내가 먼저 좀 살펴볼걸. 맞아요. 실내 놀이터 이용 전에 보호자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실내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실내 놀이터에는 나이에 따라 제한이 있는 놀이시설이 있어요. 미리 확인해서 나이에 맞는 곳에서만 놀아야 해요. 그리고 부러진 끈과 헐렁한 옷이 놀이기구에 끼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몸에 알맞고 끈 같은 것이 없는 옷을 입혀야 하고 가방이나 우산 등 부적절한 소지품 또한 보호자가 보관해주세요. 이용하려는 실내 놀이터가 시설 검사에 합격하였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펴보면 더욱 안전하겠죠? 가능한 실내 놀이터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를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미리 안전 점검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결혼 3년차 초보 주부인 이분. 겨울을 앞두고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하지만 어째 청소는 해도 끝이 없고 손목 관절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잠시 쉴 겸 여름 내내 묵혀두었던 겨울용품들을 꺼내보기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부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은 바로 요 전기장판이라지요. 가스비 절약은 물론 웬만한 추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오래 보관해두었던 탓일까요? 잘 펴지지 않는 전기장판입니다.
혹시나 고장 나진 않았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장판은 점점 따뜻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쯤 갑자기 일어나는 스파크. 장판에 불이 붙기 일보 직전인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니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전기 사고야말로 예방법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전한 전기 사용 요령 그 첫 번째. 앞서 보신 대로 전기 장판유나 전기선은 접거나 구기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기선의 피복이 벗겨질 수 있고 그것이 합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기 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들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거나 접히는 부분에 신문지 등을 끼워 선이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급적 세워서 보관하고 눕혀서 보관할 경우 압력을 받지 않도록 가장 위에 올려주세요. 온도 조절기는 당연히 따로 분리하셔야 해요. 장기간 쓰지 않던 전자기기를 다시 사용할 때는 피복과 플러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품에 쌓여있는 먼지는 꼭 마른 걸레로 제거해 주시고요. 멀티코드의 문어발식 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기나 에어컨, 난방 제품 등 전력 소모가 큰 전기 제품들은 각각 다른 콘센트에 꽂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전기 코드를 꽂지 않아야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전기에 감전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도심 한복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야생동물들의 출몰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활보하는 멧돼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라니, 농작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야생동물의 역습. 예상치 못한 순간 마주하게 되는 야생동물들에 우리가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산에서 멧돼지를 마주치게 된다면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며 침착하게 뒷걸음질로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만약 멧돼지가 공격해 온다면 재빨리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가방 등의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 시 도로 위에서 고라니를 발견했을 때는 급히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정거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일시적인 시력 장애를 일으켜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 수 있으니 전조등을 꺼야 합니다. 만약 야생동물과 충돌 시 비상 전멸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한 뒤 즉시 도로공사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평소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보이면 감속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동물들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멧돼지를 마주치게 되면 소리를 지르거나 뛰지 않습니다.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며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그래도 멧돼지가 공격해 온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 위 고라니를 발견했을 때 급히 핸들을 조작하거나 급정거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흥분하지 않게 전조등을 꺼야 합니다.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한 뒤 도로공사에 신고합니다. 올바른 대처로 몸을 보호하고 차분히 관할 기관에 신고한다면 야생동물을 마주할 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갑자기 불꽃이 번쩍한 직후 불과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캠핑장 사고로 29명이 사망했으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텐트 내 질식이나 화재 사고였는데요. 특히 캠핑카, 카라반 등 다양한 형태의 캠핑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이 보장될 때 즐거운 캠핑.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지킬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화재나 질식의 원인이 되는 숯불, 온풍기 같은 화기용품, 전기용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부탄가스 등 인화물질은 가스에 열을 가할 경우 폭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하고 취사 후에는 불씨를 확실히 끄고 숯불 등에 잔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에선 폭죽이나 풍 등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흡연은 흡연구역에서 해야 하며 담뱃불도 확실히 꺼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저장 능력이 13kg 이하인 경우만 반입 가능하며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행 중 천막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린이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나 대피로,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천막줄이 보이지 않아 다칠 위험이 높으므로 손수건을 달거나 야광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풍 시 텐트의 폴대나 팩이 빠질 경우 단단히 고정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피해주세요. 또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울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모닥불 피울 장소를 정할 때는 텐트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자리 잡고 정해진 전용 화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 번질 것을 대비하여 모닥불, 화로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불을 피우기 전에는 부탄가스 같은 인화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 대비를 위해 휴대용 소화기를 갖추고 불을 다룰 땐 화상을 대비하여 두꺼운 가죽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많은 캠핑장. 안전수칙만 실천한다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 떠나면 헐헐 고생. 보내달라니까. 안 된다니까 글쎄. 여자애들끼리 위험하게 무슨 캠핑이야. 절대로 안 돼. 아빠는 허락해주고 싶지만 여보. 안 되는 거 알지. 캠핑 그거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 여보, 혜인이가 당신더러 구덕이라고 하네. 아이, 보내주세요. 대신 제가 보호자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에이, 집에서 놀면 뭐해요? 대신 형수님, 조카 보디가드 해주는 일당은 알아서 챙겨주시겠죠? 사실 우리 무둠은 방학 중 여가 활동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을 세웠고 캠핑에 대한 사전 정보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각자 맡은 바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기기로 했었다. 얘들아, 혹시 준비물 빠뜨린 건 없겠지? 그럼 10번이나 체크했는걸? 모닥불도 피울 생각이야. 우리 아빠가 캠핑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은 내가 깡그리 빌려왔지롱. 우와. 엄마야! 아이고, 꼬리뼈야. 에휴, 삼촌은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아주 부실한 준비물이었다. 뭐니 뭐니 해도 캠핑에 꽂힌 모닥불 파리! 저녁을 먹자마자 우리들은 모닥불을 피우기로 했다. 캠핑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화재 사고가 으뜸이다. 그래서 화재에 대비한 예방을 철저히 체크하기로 했다. 첫째, 모닥불을 피울 장소를 정할 때 텐트에서 멀찍이 자리 잡을 것. 왜냐하면 텐트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서 불에 아주 잘 타기 때문이다. 둘째, 모닥불 화로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혹시라도 불이 번질 것에 대비하고. 셋째, 캠핑장은 공공시설이므로 반드시 바비큐나 모닥불을 피울 때 전용 화로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물론 불을 피우기 전 인화물질은 가까이 두어선 절대 안 되고 만약을 대비해 휴대용 소화기를 갖추는 것 잊지 말기. 엄마야! 다섯째, 불을 다룰 때는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두꺼운 가죽 장갑을 꼭 껴야 한다. 우와, 분위기 좋다. 그치? 아휴, 자, 그럼 나는 들어가 잔다. 아유, 이놈의 모기, 이거. 아유, 야, 얘들아, 모기약 가지고 온 거 없냐? 텐트 안에 있어. 찾아봐. 이들 다 죽었어. 그런데 그날 밤 삼촌이 그렇게나 뿌려대는 모기약 때문에 캠핑장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삼촌이 밤새 뿌린 모기약은 실은 모기약이 아니었다. 한밤중에 텐트줄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친구가 특별히 챙겨온 야광 스프레이였다. 오늘도 양치질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 한 어린이. 그런데 칫솔모가 목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어린이 제품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4년 6개월간 총 24건의 칫솔모 탈락으로 인한 사고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무려 21건으로 87.5%의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린이 교육용 차력, 바퀴 달린 운동화 등 어린이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사용 중 다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안전수칙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린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용 적정 연령, 고장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사용 설명서와 주의사항을 읽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균열이나 파손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보호자가 제품을 미리 사용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경우 사용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구입하고 사용 설명서와 주의사항, 제품 안전을 인증하는 KC마크가 있는지 등을 꼭 확인합니다. 비비탄이나 화약총, 장난감, 칼 등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거나 놀지 않도록 하고 작은 구슬이나 고무풍선 등은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보호자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바퀴 달린 운동화,
인라인 스케이트 등 탈 것이 어린이의 몸보다 너무 작거나 클 경우 사용상 불편과 제품에 무리를 주게 되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몸에 맞는 크기의 것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타기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헬멧과 손목,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 개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복장은 가급적 밝은색 옷을 입고 너무 긴 치마나 바지는 바퀴에 끼이거나 탈 것 조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샌들이나 슬리퍼 등 벗겨지기 쉬운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향 조정이 필요한 탈 것의 경우 타기 전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골목길, 주차장, 내리막길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탈 때는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용하지 않으며 해가 진 이후에는 자동차를 미처 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할 때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에 표시된 용도와 사용법에 맞게 사용합니다. 접착제, 스프레이 등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유해성이나 유독성이 있는 생활화학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는 안전 뚜껑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음료로 오인하여 마실 수 있으므로 생활화학 제품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않습니다. 외상이나 출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출혈이 심하지 않다면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 등으로 깨끗하게 씻어 병균의 침입을 막고 출혈이 심하다면 출혈 부위에 두꺼운 거즈나 깨끗한 헝겊으로 직접 눌러 붕대로 단단히 감아줍니다. 이때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출혈을 늦출 수 있도록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합니다. 이후로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켰을 경우 아이의 입안에 이물질이 보이는 즉시 제거하며 이물질이 보이지 않을 땐 이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아이를 세우거나 앉힌 상태에서 뒤에서 양손으로 배를 감싸고 가슴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듯이 압박을 가합니다. 어린이가 의식이 없는 경우엔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양손으로 배에서 가슴 쪽으로 세게 밀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만일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엔 즉시 아이를 편한 자세로 눕힌 다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한편 1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에는 등과 가슴을 순서대로 5번씩 두드린 다음 입안에 이물질이 배출됐는지 확인합니다. 찰나의 순간, 누구든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어린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옥수가 너 진짜 오랜만이다. 기집애 자주 좀 나와라.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얘 내가 시아버지 모시지 시동생 모시지 내가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지. 집안일 해야지. 가서 누구 둘 새가 없어. 그래? 아니 밥을 차려줘? 야 요즘에도 그런 강 큰 남자가 다 있니? 맞아. 야, 얘 내가 그렇게만 하면 말을 안 해. 입맛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 시아버지야 시아버지. 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얘. 네 아버님 저예요. 무슨 일로? 미미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다. 너 언제 오냐? 에? 아 아버님 제가 밥도 다 해놓고 그 아버님 좋아하시는 우럭매운탕도 끓여놨는데. 예, 매운탕이 있으면 뭐하니? 가스불이 안 켜지는데. 어머 아버님 제가 나올 때 가스밸브를 잠궈놓고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그거 켜시면 불 켜져요. 내가 그렇게 미웠니? 가스밸브까지 잠그고 가게? 예? 그게 아닌데. 자 건배. 자 우리 안전여고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자. 시동생이야. 아주 문화재 감이다. 요즘 시동생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니? 미안. 네 삼촌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근데 가스가 안 켜져요. 왜요? 그럼 가스밸브가 잠겨있나 보죠. 밸브가 어디 있는데요? 미안. 마시자. 우리가 이렇게 마셔. 내 인간들이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도시가스, 즉 LNG나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선 가스가 아주 고맙지만 문제는 가스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가스 사용과 함께 화재나 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야 하겠죠? 첫째, 가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중간 밸브를 꼭 잠가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용할 때는 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그고. 둘째, 평상시에는 가스가 새나 안 새나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여기에 주방세제를 넣고 뿌려보면 거품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전한 가스 사용 셋째, 조리를 하는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돼요. 넷째,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났을 경우에요. 제일 먼저 신속하게 밸브부터 잠그고 기름에 불이 붙었을 경우엔 절대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새어나온 가스를 환기시킬 때는 창문을 모두 열고 담요 같은 것으로 휘저어서 빨리 창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사용하는 가스가 LPG일 경우에 빗자루로 쓸듯이 해야 해요. LPG는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안 돼, 혜인아. 선풍기로 환기를 시키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전기 스파크로 인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붙어? 완전. 응? 당신 집에 있었어? 또 이러면 잘라버린다. 그럼 당신이 좋을 게 뭐 있어?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 편의시설 바로 알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미닫이 문이나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언제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양보해 주세요. 계단 등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는 움직임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을 위한 보행 안전 시설이므로 함부로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일반 주차 공간보다 넓게 만들어진 주차 시설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탑승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보행 장애 차량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휠체어 경사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건물 입구와 내부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도움벨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이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비장애인이 장난으로 누르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도로의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이동 방향과 위험 공간 등을 알려주기 위한 보행 안전시설이므로 비장애인이 가로막거나 점거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우리 일상 속 장애인 편의시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장애인에게 양보해 주세요. 안전 손잡이에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탑승 차량만 이용이 가능해요. 장애인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휠체어 경사로에는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공장소에서 장애인 도움벨을 장난으로 누르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도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점자 블록을 가로막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배려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 축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는 무려 733건.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역 축제를 즐기는 방법,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지역 축제는 대부분 야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날씨에 맞는 복장과 물품을 준비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땐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긴급 차량 이동로도 확보합니다. 이동 통로와 출입문을 이용할 땐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축제장 배치도를 통해 비상대피 통로를 알아두고 일행과 헤어질 상황에 대비하여 종합 안내소 등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정해둡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하여 미리 팜플렛이나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화기가 배치된 위치를 확인하고 불이 났을 땐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엎드릴 땐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장 내 위험 표지판, 안전선 등이 설치된 출입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고 축제장 주변에서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 등은 축제장에 놓인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집으로 가져가야 하고, 축제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목격되면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리거나 119로 신고해야 하며, 대피 시에는 출입구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하고, 구조요원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불꽃놀이의 경우 갓난아기나 청각이 예민한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꽃놀이 발사장 등 안전선이 설치된 곳에는 출입하지 않고, 화약보관소 인근에서는 금연하고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겨울이나 야간에 개최하는 축제는 기온 차이가 많으므로 옷을 충분히 두껍게 입는 게 좋은데요. 또한 시야 확보를 위해 휴대폰이나 손전등을 구비하고, 축제장의 대피 공간과 출입구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마무리 단계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할 우려가 크므로 순차적으로 질서를 지켜 퇴장하며, 산림땅, 연못 등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이나 손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를 단단히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축제 중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땐 저체온 증세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썰매 타기, 얼음 낚시의 경우 얼음의 결빙 상태를 확인하고 눈썰매를 탈 땐 안전 헬멧을 착용합니다. 전날 뚫어놓았던 얼음 구멍이 쉽게 눈에 띄지 않거나 빙질의 상태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는 진입을 자제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는 즉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과 귀가 즐거운 지역축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전한 축제를 만든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하는 안전사고. 직장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우선 건물 내 기둥이나 보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이나 균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배치된 의자, 책상, 칸막이, 캐비닛 등에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 감독자,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코드나 전선 등 전기통신 배선에 불량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선풍기 등 개인용 전열기기는 퇴실 시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며, 성냥, 라이터,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각 사무실에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기 게이지 압력 및 충약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사무실 내에 게시된 피난 안내도는 평소에 확인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계단, 복도 등에는 긴급 대피 시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피난 유도 등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문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열 수 있도록 잠겨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각 사무실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내용을 직원 모두가 숙지해야 하며 위험 상황이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게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서원들이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점검의 중요성. 우리 모두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데워 먹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는 음식들이 참 많아요. 데워 먹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겠죠. 거의 모든 식당에 있는 이것. 간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가스 버너예요. 식당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집에도 가스 버너가 하나쯤은 있어요. 그리고 야외 나갈 때도 가스버너는 필수품이에요. 야외에서도 데워 먹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구워 먹으려면 바로 이것. 이게 있어야 해요. 이름하여 부탄가스라고 해요. 세계 최대의 부탄가스 생산국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소비량의 80%를 우리나라가 생산한다고 해요.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쓰는 양만 해도 자그마치 2억 2천 개라고 해요. 정말 억소리 나는 가스가 아닐 수 없네요. 헐, 정말 억소리가 나는 가스가 되고 말았네요. 일상생활에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되는 부탄가스. 억소리가 악소리로 변하지 않으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가스레인지의 산발이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악소리가 날 수 있어요. 상판의 열이 가스통으로 전해져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알루미늄 호일로 임시 불판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위험해요. 2012년 대학가 축제에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펑 하고 터져서 10여 명이 화상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맥가이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다 쓴 부탄캔이라도 불 가까이에 두면 위험해요. 다 쓴 캔도 실은 압력이 약해서 그렇지 약 10%의 가스가 남아있다고 해요. 투철한 절약 정신으로 악착같이 사용하려고 용기를 열에 가열한다거나 개중에는 뜨거운 물로 데우면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맥가이버는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씨가 쌀쌀하다고 텐트 안에서 가스버너를 켜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한 강심장들이에요. 지난 주말 가족과 캠핑을 떠났던 어린이 2명이 폭발 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화학 섬유로 만든 텐트는 불이 활활 잘 붙어요. 더군다나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질식의 위험이 있어요. 산소 부족으로 자신도 모르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해요. 다 쓴 캔을 안전하게 버리려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화기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가서 노즐을 눌러 가스를 충분히 뺀 다음 칼이나 못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버려야 해요. 야외 활동 후 자동차 트렁크에 쓰다만 캔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꿎은 자동차 트렁크에 쓰다만 캔을 그냥 두어서는 아주 위험해요.
여보, 나 친정 갔다 올게. 곰국 끓여놨으니 데워 먹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끓여놨네. 이걸 언제 다 먹지? 에? 참! 오늘 축구하는 날이었지? 아우, 꼭 이겨야 할 텐데. 패스를 해야지. 그러면 안 돼. 오, 그렇지. 잘한다. 이게 무슨 냄새지? 웬 연기야? 안전사고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와 안전이가 알려드리는 화재 안전 매뉴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전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한 개의 콘센트에 이렇게 많은 전기 코드를 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안 쓰는 전기 제품은 코드를 뽑아주세요. 가스는 사용 후 중간 밸브를 꼭 잠가주셔야 하고요. 휴대용 버너를 사용할 때 산발이보다 큰 팬을 올리고 사용하는 것도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해요.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으로 한 불장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어른들도 늘 살펴보고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화재 위험. 방심하지 않고 늘 조심조심하는 것만이 화재를 피해가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